안녕하세요. 모두의 바이올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12월에 봤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는 작년이 2023년 마지막 시험인 제68회 한능검을 심화를 응시를 했고 총 91점이 나왔습니다. 저보다 잘하신 분들도 많고 100점 맞으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준비를 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의 목표는 95점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두 문제 정도를 고민을 하다가 원래 답이 아닌 답을 바꿔서 냈는데 원래 답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던 그 습관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답을 웬만하면은 너무 고민된다 하면은 이전에 처음에 선택한 답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단기간 안에 합격을 했는지 영상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영상은 특히 2주 만에 심화 합격했어요. 3주 공부하고 한능검 시험 봤어요. 90 몇 점 맞았어요. 이런 건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간 안에 이 한국사를 대사까지 한다는 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들의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물론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보셨다면은 할 수 없겠지만 이제 막연히 한능검을 준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조선시대부터 하시기를 바라는데 조선시대가 왜 먼저 하면 좋냐면은 이미 한능검에서 50문제가 있는데 한 17, 18번이 되면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구석기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외워야 될 분량은 많은데 생각보다 20번 이후에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조선 말이라든지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는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정세가 급변하면서 공부해야 될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냥 차근히 안 하고 속성으로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저는 뭔가 내가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암기도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구석기부터 쭉 시작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노베이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노베이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랑 박물관도 가고 유적지도 가고 불국사 가봤고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노베이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한국사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났지만 노베이스는 없어요. 노베이스는 파비앙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오셔서 근데 파비앙님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95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베이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체계화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석기 구석기는 정말 그냥 앞에 1, 2번, 3번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사실 기출로 가능해요. 저는 기본과 기출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고득점자분들이 기출을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같이 조금 빠르지 않고 천천히 느리게 가고 암기가 잘 안 되는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기본서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기본을 이해하려면 단기간 안엔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전 교재를 사지 않고 100% 제가 그냥 수기로 써서 정리를 했어요. 기본서가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인강을 많이 듣고 판서를 이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인강에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이버로 검색을 했거든요. 그럼 네이버로 검색을 하면은 한능검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해서 올려놓으신 파일은 댓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오류나 틀린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틀린 내용을 제거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사료. 사료는 뭐냐면은 그 보기로 나오는 예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역사서에 기록된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사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료를 이해해야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사료 자체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면은 아무리 많은 선지를 이거 봤던 선지인데 해도 이거를 제거하거나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료를 많이 읽어보는 게 좋은데 사실 사료를 따로 정리해 놓은 한능검 강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료가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된 거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 부분에 꼭 동그라미를 쳐서 옳은 것을 고르는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지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을 확실히 체크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는 한 4, 5점은 올랐던 것 같아요. 기출을 풀 때. 그래서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같이 해야 될 게 내가 보기를 읽으면서 바로 기억이 나는 그 오답인지 아닌지에 관련된 그 선지는 체크를 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옳은 것은을 골랐는데 1번이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번호 앞에 1, 2, 3, 4, 5 번호 앞에다가 X를 표시해 놓고 이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거면 50문제 쭉 풀고서는 확신이 없는 문제들은 별표를 옆에 쳐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킹을 한 다음에 그 확신이 없는 문제만 남겨둬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정답을 골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확실히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경우는 별표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또 한 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때그때 별표를 안 해놓으면 50문제나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가 헷갈렸는지 어떤 문제에 확신이 없었는지 모르고 넘어가서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을 확신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선지들은 미리 X를 쳐서 제거를 하고 그러면은 한두 문제 중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1, 2번 중에 빠르게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오답 선지는 그때그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어떤 인강을 듣고 한능검을 공부했는지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100% 인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같이 다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추천하길래 저도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최태성 선생님 막 강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최태성 1TV에서 심화별 개념을 봤고요. 그 심화 PT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으로 짧게 보는 거,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통강 길게 돼 있는 거 전체 풀 강의는 꽤 긴데 그래서 심화 속성으로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조금은 짧게 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짧게 돼 있는 거는 안 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이해해야 암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통 이야기는 남겨져 있는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강의가 너무 많고 너무 기니까 제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는 속성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그 강의들은 첫 번째가 최태성 선생님의 그 강의고요. 이거는 뭐 거의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은 불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많이 들으셨을 만큼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최태성 선생님은 두 문자를 별로 활용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스토리는 이해해야 돼. 빨리빨리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두 문자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태성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뭐 붕당 정치라든지 천주교 박해 이런 것들은 정말 헷갈리고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박해마다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헷갈렸는데 붕당 정치도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한 2번, 3번 거기를 들었어요.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내용이 그 시대별 상황에 나오기도 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최태성 선생님은 이제 내용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기억하기가 좋아서 저는 되게 빨리 외웠던 것 같아요. 최태성 선생님 강의로.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최태성 선생님 그 강의로 기본적인 거를 익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도움을 받았던 게, 역사지킴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역사지킴이 민석쌤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리고 나름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추천에 떠서 봤는데, 정말 제가 이 민석쌤을 만나면서 사실 정말 재미없던 한국사가, 아,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석쌤 강의는 이렇게 짧게 끊어놓아서 외우기 쉽게 돼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가 거의 대부분 두 문자로 외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암기 비법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안 외워지거나 단기간 안에 많은 것을 외워야 되는 것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삼국시대에 있었던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제가 민석쌤 강의로 되게 많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외우실 때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시니까 즐겁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지킴이 민석쌤의 센세이션 암기 비법, 그거를 많이 공부를 했고요. 일제 강점기로 갈 때는 정말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한 나라가 침탈을 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엄청 많아지고, 그 안에서 바뀌는 제도들이라든지 전쟁의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건의 순서라든지 그게 굉장히 헷갈려서, 예를 들면은 뭐 병인 박해부터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외세 침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개항을 강요하고 또 가부개혁 갑심정변 이러면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서 무슨 정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참여자도 다 다르고 1차, 2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민석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다는 거, 그래서 민석쌤 강의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민석쌤은 짧게 올리시기 때문에 좀 통강의가 제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도움받은 게 이제 햄지르 한국사라는 그 햄지르 선생님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랑 같이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올리시는 뭐 근현대사 전범위 4시간 안에 완성, 아니면은 뭐 한능검 초빈출 파이널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길게 몇 시간씩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거를 쭉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내가 외웠었는데 조선을 하다 보니까 선사시대가 기억이 안 난다, 이랬을 때 이 통강의를 쭉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정말 외워야 되는 것들은 좀 기억이 나고 한꺼번에 외우기가 참 편했거든요. 그래서 민석쌤과 햄지르쌤 중에 어떤 두 문자 암기법이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하나를 정리해서 이제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삼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석쌤 걸로 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승려 이름 썼던 책, 이런 것들은 햄지르 선생님 두 문자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두 문자 암기법을 선택을 하셔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국사에서는 두 문자 암기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빈출이다 하는 거를 외웠는데도 70점 중반? 잘 되면 80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목표가 90점에서 95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하다 알게 된 건데, 해품사의 한방 한능검 연구소라는 채널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해품사 선생님의 한능검 정규 이론 강의 심화편이 있어요. 심화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정규 이론 강의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강의면은 역사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해품사 선생님은 강의를 할 때 한능검 시험에 관련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얼만큼 나왔다, 빈출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킬링 문항,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 문항들도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언제 나왔는데 빈출은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만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초빈출, 빈출, 그 다음에 빈출되지 않은 킬링 문항, 이렇게 나눠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외울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은 굉장히 많은데 막 시간이 엄청 길진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읽고 또 정리하고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막판 한 1, 2주 전에는 그 궁궐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암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그 애국자 사진이랑 이름,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꽤 도움이 됐어요. 정말 그냥 기본 강의에서 이해할 수 없거나 들어보지 못한 거를 여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뭐지 내가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네? 나 다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 다 처음 본 내용이지? 하고 당황할 정도로 그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0문제 안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심화에 대해서는 기틀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석쌤과 햄지르쌤의 두 문자 활용법과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은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사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해품사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빈출과 초빈출 아니면은 킬링 문항까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짧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열심히 들으셔도 사실 어느 정도 한 80점 이상은 이전에 문제지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커스 같은 검색해보면은 한능검 강의가 있어요. 최종 시험 전, 입실 전 강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는데 심화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내용이 다 너무 좋고 공부하기도 편해요. 그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 다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 거를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막판에는 사실 동학농민운동부터 제가 정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진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날짜까지 쓰면서 하나하나 세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4세기에 근초고왕이 백제 왕이었는데 그럼 백제의 전성기잖아요. 근데 이때에 고구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도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가로로 했을 때 뭐 많이 나오는 왕들이 있어요. 삼국시대 말. 그래서 그 삼국시대 말에는 이 왕일 때, 뭐 의자왕일 때 이 왕, 뭐 고구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도 외우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진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세로로 먼저 외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이나 고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나라가 통일이 됐으니까. 근데 그 이전 시대에는 굉장히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영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생겼다가 없었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삼국시대에는 가로로도 외워서 이때는 언제 했는지 그거를 알아놓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제가 민석쌤 강의를 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로뿐만이 아니라 삼국시대에는 가로로도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재 없이 혼자 공부를 해서 90점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거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공부를 논 지 오래됐고 공부를 원래 하던 사람도 아니고 음악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이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쉬운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쉬운 시험이라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내 점수가 쉬워진다.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 내 점수가 쉬워진다. 그래서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내가 시험을 임할 때는 이 시험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노베이스인데 2주 만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2주 만에 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이게 노멀하면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